역시 할 말은 하는 사이다 손흥민이었습니다. 홍명보가 오만전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보완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앞선 5일 팔레스타인과 홈경기에서 0대0 충격적인 무승부를 거둔 한국은 이번 경기 3대1로 자존심을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전반 10분 만에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황희찬의 선제골로 앞서간 한국은 전반 추가 시간 불의의 자책골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승부의 균형이 깨지지 않다가 후반 37분 손흥민이 이강인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뒤 오만 수비 5명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정교한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갈라 한국이 다시 앞서 나갔습니다. 이후 주민규가 후반 추가 시간 11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쐐기골을 집어넣으며 승점 3점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좋았지만 경기 내용은 역시 아쉬웠습니다. 대표팀은 여전히 상대 수비를 뚫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만은 피파 랭킹 76위로 팔레스타인보다 높은 팀이지만 조직력 측면에서는 한 수 아래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매우 잘 짜인 두 줄 수비를 들고 나온 반면 오만은 공수 간격이 다소 벌어져 한국 선수들이 침투하기 용이했습니다. 실제로 전반 초반과 중반에는 이를 활용해 좋은 공격 작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이스에게 의존하는 축구는 여전했습니다. 이날 나온 측면 세부 전술은 상기한 시간대를 제외하면 약속된 플레이라기보다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기대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뚫어내더라도 이것이 위협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나온 세 골은 모두 중앙에서 선수들이 순간적인 재치를 통해 만들어낸 중거리 슛이었습니다. 정교한 전술적 움직임을 통해 득점을 뽑아낸 건 황희찬의 선제골을 제외하면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한 골 2도움을 기록하고 이강인도 도움을 하나 적립했지만 자신의 장점을 온전히 살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흥민은 조력자가 있을 때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전과 마찬가지로 손흥민과 연계를 위해 주변에 도움을 준 선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은 전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맡기는 했으나 경기가 잘 풀리지 않던 후반 초반에는 중원까지 내려와 빌드업을 도우며 장점을 죽이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전술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홍 감독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아래로 내리는 걸 비교적 자제하며 미드필더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등 공격적인 선수들이 질비한 공격진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수비진이 수비라인을 극단적으로 높이거나 체계적인 움직임으로 모든 선수가 차근차근 공격 진영까지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손흥민과 이강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술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홍 감독은 지난 두 경기에서 중원을 버리는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통해 탄탄한 축구를 펼치는 방법은 상기한 대로 체계적인 전술적 움직임을 통해 공수 간격을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전진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측면 숫자를 줄여 중앙을 두텁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살리기 위해 이러한 측면 고립을 전술적으로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만과 경기에서는 한국보다 오히려 오만이 이러한 전술을 잘 구사했습니다. 결국 캡틴 손흥민이 지도자 인생 최대 위기에 처했던 홍명보 감독을 벼랑 끝에서 구해낸 것인데요. 골을 넣고 홍명보에게 다가가기도 한 손흥민은 홍 감독과 축구협회를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책임감을 다 가져야 한다. 한 경기가 끝난 것이고 선수들이 더 이상 고개 숙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오늘은 선수들이 그런 측면에서 하나가 돼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라고 말하며 홍 감독의 해저 축구에 대한 전술적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협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경기장의 잔디는 매우 아쉽다. 기술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빠른 템포의 경기를 못한 것이 팬들에게도 아쉬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홈에서 할 때 잔디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원정 경기 그라운드 컨디션이 더 좋다는 게 한편으로는 안타깝다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실제로 중계 화면으로 보인 오만의 잔디 상태는 논두렁 같았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보다 좋아 보였는데 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이든 협회든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해당 경기를 지켜보던 축구선수 이천수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리춘수를 통해 홍명보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천수는 항상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홍명보의 색깔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어려운 경기였고 전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승리를 거둔 우리 선수들한테 진심으로 축하하다는 말 전해주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대로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득점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전반전의 득점 후에 조금 전반 후반에 약간 처지는 느낌, 또 그 안에서 또 실점까지 해서 그 실점은 하지 말고 전반을 마쳤어야 되는데 그 실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훈련한 시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오늘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후반에도 뭐 타이 상황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전술적인 변화로 둬서 선수들이 그 전술적인 변화에 아주 잘 전 대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뉴스 이영주 기자라는데 전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승리 축하드리고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이강인 선수를 중앙에 놓는 것이 아닌 황희찬 선수를 중앙에 놓으시면서 프리롤을 역할을 부여하신 이유가 궁금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반 막판이랑 후반 초반에 좀 밀렸던 전술적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팀의 가장 장점이 될 수 있는 뭐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황희찬 선수가 같이 경기를 많이 한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1차전에 아주 좋은 모습 좀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본인도 아마 2차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저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의 그 결과는 충분히 얻을 만한 결과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뭐 저희가 선취골을 넣고 후반에 이제 조금 밀린 상황은 아무래도 좀 우리 수비 위치가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상대한테 빌드업 상황을 너무 쉽게 주고 그 볼이 계속 우리 진영에서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또 전반전 끝나고 후반에 올라가면서 우리 선수들이 전술적으로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연합뉴스 안홍석입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팔레스타인전 뒤에 원하던 결과를 못 내서 선수들끼리 좀 모여서 좀 전의를 다지는 얘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니까 선수들한테 해준 얘기가 있다면 저희한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는다기보다는 뭐 일단은 행동으로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뭐 같이 이제 훈련을 끝나다 보면 선수들이 이제 많은 이제 대표팀이라는 자리이다 보니까 부담감을 갖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는 선수들도 있고, 뭐 당연히 뭐 책임감을 다 가지고 있지만 뭐 모여 있을 때 이제 곧 한 경기 끝났고 고개 숙일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일단은 제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한테는 9경기라는 뭐 이제는 8경기지만 뭐 첫 번째 경기 끝나고 8경기 뭐 9경기 동안 어찌 보면 인생의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는 9번의 8번의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선수들한테 그런 말들을 좀 자신 있는 말들을 좀 심어줬고, 뭐 오늘같이 선수들이 이렇게 자신 있는 모습을 경기장에서 보여준다면 8경기 동안도 저희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능력이야 워낙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잘 컨트롤하고 저희 자신들을 믿고 선수들이 가족처럼 정말 형제처럼 경기장에서 모든 것들을 좀 나누고 통한다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